비가 오려는지 하늘이 낮게 깔린 저녁이었다. 버스 정류장 옆 전봇대에는 찢어진 영화 포스터가 펄럭였고 골목어기 만물상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노래가 지직거리며 흘러나왔다. 누군가는 흘려들었지만 정희는 그 첫 소절만 들어도 걸음을 멈추곤 했다. 님은 먼 곳에. 그 한마디는 늘 떠난 사람보다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옛 시절의 자신을 먼저 떠오르게 했다. 정희는 52이었다. 남편 강인수와 멀어진 지 29해. 죽어서도 법으로도 아닌 채 서로의 삶에서 지워지듯 헤어진 세월이었다. 젊은 날 인수는 바다 같은 사람이었다. 멀리서 보면 시원했지만 가까이 가면 속을 알 수 없었다. 정희는 논뚝길 같은 사람이었다. 굽어도 결국 집으로 이어지는 길. 둘은 가난했지만 한때는 잘 웃으며 살았다. 새 이불 냄새에도 웃고 연탄불에 고등어를 태워 먹고도 잔칫날처럼 밥을 먹었다. 하지만 가난은 사랑보다 더 부지런했다. 형편이 기울자 인수는 월남전 파병을 결심했다. 임신 2달이던 정희는 울며 붙잡았지만 소용없었다. 나도 겁난다. 근데 겁난다고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나. 떠나는 날 정희는 역에 나가지 못했다. 안방에서 배를 부여잡고 울었다. 그때 신우이 말순이 들어와 쓸데없는 소리로 사람을 웃겼다. 형부 돌아오면 얀장점 하는 거 아이가? 내 형부는 재봉틀이랑 원수다. 그럼 다방? 입 다물어라. 그 하찮은 농담 덕에 정희는 겨우 숨을 쉬었다. 인수가 떠난 뒤 아들 민호가 태어났다. 처음엔 편지가 자주 왔다. 짧고 무뚝뚝했지만 정희는 그 문장 사이에서 두려움과 미안함을 읽었다. 돈도 꼬박꼬박 보내왔다. 그러나 어느 겨울 편지가 끊겼다. 대신 찾아온 군인은 짧게 말했다. 강인수 씨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반년 뒤 돌아온 인수는 살아있었지만 예전의 인수가 아니었다. 다리를 절었고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작은 소리에도 놀랐다. 무엇보다 말이 없어졌다. 정희는 그를 끌어안고 울었지만 인수는 어색하게 웃기만 했다. 왜 웃노? 살아서 왔으니까 그 웃음이 더 싫다. 가족은 애써 그를 돌봤다. 말수는 일부러 우스운 소리를 해가며 그를 웃기려 했다. 한 번은 민호를 업고와 말했다. 형부, 얘가 오줌 누다가 자기 발에 맞았다. 그게 웃기나? 웃기지. 내는 그렇게 정직한 오줌 처음 본다. 그날 인수는 오랜만에 작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를 들은 정희는 부엌에서 몰래 울었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봉합되지 않았다. 인수는 일을 오래 못했고 술을 찾았고 예민해졌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정희와 인수도 자주 부딪혔다. 어느 날 인수가 술에 취해 밥상을 엎자 정희는 참다 못해 말했다. 당신은 살아 돌아온 게 아니라 같이 죽은 것 같다. 그 말은 둘 사이를 깊게 갈랐다. 몇 해 뒤 인수는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다. 미안하다. 나는 너희 옆에 있을 자격이 없다. 정희는 그 뒤로 민호 하나만 붙잡고 살았다. 봉제 공장에 나가고 밤에는 설거지를 했다. 민호는 아버지 없는 아이로 자라며 일찍 철이 들었다. 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엄마처럼이 뭔데? 기다리는 사람처럼. 나는 안 기다린다. 그 말은 정미 가슴에 오래 남았다. 세월은 흘렀고 민호는 성실한 버스 정비사가 되었다. 말수는 여전히 입담 좋은 아줌마가 되어 있었고 정희는 그럭저럭 버티며 늙어갔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강인수 씨 가족 되십니까? 정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29회 동안 원망으로 묻어둔 이름이 너무 쉽게 돌아왔다. 민호는 단호했다. 가지 마소. 내 아버지는 없었다. 하지만 정희는 끝내 병원으로 갔다. 말순이 함께 따라와 버스 안에서 쉼없이 떠들었다. 현 머리숱 남아있겠나? 이 와중에 그게 궁금하나? 중요하지. 예전엔 그게 동네 자랑이었는데. 정희는 어이없어 웃었고 웃음 끝에 눈물이 따라 나왔다. 병원에서 만난 인수는 너무 작아져 있었다. 정희는 문턱에서 한참 서 있다가 겨우 말했다. 가만히 있어라. 그러다 또 어디 부러진다. 그 말은 핀잔 같았고 걱정 같았고 지나간 세월이 엉겨붙은 인사 같았다. 둘만 남자 오랜 세월 눌러둔 말들이 터져나왔다. 내가 너희 찾으러 몇 번 갔다. 왜 안 들어왔는데? 겁났다. 정희는 울며 말했다. 당신은 평생 겁만 났지. 그럼 나는 안 무서웠겠나? 나는 매일 무서웠다. 애 아플까 무섭고 돈 떨어질까 무섭고 사람들이 수군거릴까 무서웠다. 그런데도 나는 도망 못 갔다. 인수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죽기 전에 내 얼굴 한번 보고 싶었다. 정희는 그런 인수가 밉고도 안쓰러웠다. 인수는 자신이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라 괴물이 된 자신이 가족을 해칠까봐 도망쳤다고 털어놓았다. 처음엔 변명처럼 들렸지만 끝내 정희는 그것이 평생 묻어둔 고백임을 알았다. 둘은 젊은 날 이야기를 꺼냈다. 기억나나? 첫 겨울에 고등어 태운 거. 당신이 소금 한 움큼 뿌렸지. 그래서 생선이 아니라 소금덩이 먹었다. 그래도 맛있다 했다. 거짓말이었지. 알았다. 둘은 웃다가 동시에 울었다. 얼마 뒤 의사는
인수가 폐암말기라고 말했다. 길지 않을 거라고 했다. 인수는 마지막으로 민호를 보고 싶어 했다. 민호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병원에 왔다. 나는 아버지라 부를 사람이 없었다. 안다. 학교 운동회 때도 졸업식 때도 첫 월급 탔을 때도 없었다. 미안하다. 그 말 말고는 없으니까. 없다. 차갑게 말하던 민호도 결국 울었다. 인수도 울었다. 서로 너무 늦게 마주한 부자의 눈물이었다. 초겨울 어느 오후 인수는 조용히 마지막을 맞았다. 다음 생에는 겁 좀 덜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라. 그럼 당신 또 나랑 살겠나? 생각은 해보겠다. 그걸로 됐다. 그 말을 끝으로 인수의 손끝에서 힘이 빠졌다. 정희는 오래된 호칭을 겨우 꺼냈다. 여보. 그러자 29회 묵은 슬픔이 한꺼번에 터졌다. 왜 이제 왔노? 왜 이제야 끝나노? 장례를 마친 뒤 정희는 유골을 들고 고향 바닷가로 갔다. 인수가 젊은 날 자주 앉아있던 방파제였다. 하얀 가루는 바람을 타고 바다 위로 흩어졌다. 말순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다. 형 저기 가서도 겁먹고 있으면 어쩔까? 그러면 네가 꿈에 가서 쥐어박아라. 그건 자신 있다. 울다가도 셋은 잠깐 무섭다. 그 뒤 정희는 조금 달라졌다. 기적처럼 밝아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더 이상 먼 사람을 기다리는 얼굴로 살지 않게 되었다. 봄이 오자 그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다. 민호가 간판을 달아주고 말수는 첫날부터 와서 떠들었다. 가게 이름 뭐로 할 낀데? 아직 모르겠다. 먼 곳 반찬 어때? 미쳤나? 그럼 돌아온 멸치볶음? 야, 손님 다 도망간다. 정희는 오랜만에 크게 웃었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다시 그 노래가 흘러나왔다. 님은 먼 곳에. 예전 같으면 손을 멈췄겠지만 그날은 아니었다. 정희는 조용히 냄비 뚜껑을 덮고 중얼거렸다. 이제는 그렇게 멀지는 않네. 사람은 끝내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사랑도, 이별도, 원망도, 용서도 늘 조금 모자라다. 정희는 인수를 완전히 용서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완전히 미워하지도 못한다는 건 알았다. 그 정도면 되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멀리 기차 소리가 들렸다. 젊은 날의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떠난 사람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멀리 간 사람도 언젠가는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너무 늦은 귀환이라 해도 남은 사람의 가슴 한구석에는 결국 자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집 앞에 다다른 정희는 문고리를 잡고 잠깐 멈췄다. 문득 바닷바람 냄새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정희는 돌아보지 않고
작게 말했다. 이제 됐다. 당신도 나도.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따뜻한 불빛이 그녀를 맞았다. 먼데 있던 사람은 끝내 먼 곳으로 갔고, 남은 사람은 끝내 자기 삶으로 돌아왔다. 그 모든 세월 끝에 정혜는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다.